안녕하세요. 잔차닷컴입니다. 이번 소개할 제품은 2021년형 알톤 힐라리스 V8 모델입니다. 20인치 접이식 자전거고요. 시마노 8단 변속기를 장착했습니다. 출시가 48만 6천원에 온라인 할인 적용받고 하시면 실제 구매하실 수 있는 가격은 43만 8천원, 40만원 초반대로 구매하실 수 있는 접이식 자전거입니다. 간략한 특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마노 부품을 장착했고요. 올해 시마노 부품 공급이 굉장히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마노 부품을 장착되어 있는 자전거들이 좀 약간 품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속기가 이왕이면 시마노 변속기여야 된다. 뭐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의 자전거의 구동계는 시마노가 좌우하다 보니 대부분 소비자분들이 시마노 변속기에 대한 신뢰감이 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시마노 부품이 좀 장착되어 있는 자전거를 원하신다 하는 소비자분들이라면 뭐 제품 구매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성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됩니다. 아무튼 시마노 8단의 접이 방식은 기존 힐라리스 제품과 동일하게 링크 방식의 경첩을 사용했고요. 이제 바퀴가 기존 보통 접이식 자전거들이 1.75 사이즈의 그 규격을 쓴다면 얘는 1.9의 폭이 좀 더 두꺼운 타이어를 장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보여지는 외관, 주행의 안정감이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알톤 요 힐라리스 모델이 가장 그 접이식 자전거의 기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이 자전거보다 품질이 조금 낮게 제조가 되면은 뭐 품질이 낮다는 거는 뭐 부품을 조금 다운그레이드 한다거나 뭐 도장을 조금 얇게 도장을 한다거나 이런 구성은 그 매장들에서 이제 조금 꺼려하게 될 거고요. 왜냐면 이제 판매를 하고 나면 소비자들이 만족을 해줘야 그 매장에 대한 신뢰도도 쌓을 수 있고 판매자도 좀 자신감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보다 조금 이제 그 제품의 품질이 좀 떨어지면 매장에서는 조금 아무래도 좀 꺼려집니다. 물론 이제 떨어진 품질만큼 가격이 그만큼 뭐 많이 내려간다면 판매를 할 수 있겠지만 같은 가격대에서는 이보다 품질이 떨어지면 매장에서는 판매하는 게 좀 꺼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물론 이보다 가격이 동일한데 이보다 스펙이 좋게 나왔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제품으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전거 시장의 기준으로 봤을 땐 이보다 가격에 뭐 이렇게 좀 저렴하면서 이보다 더 뭐 부품이 좋다거나 또는 동일한 비슷한 가격에서 더 뭐 좋은 구성으로 만들어지기는 지금 현재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힐라리스 V8 정도라고 하면 무난하게 되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접이식 자전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접는 방식과 또 이제 그 접구 피구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견고함. 그래야 이제 오랫동안 접구 피구 했을 때 이게 그 경첩 부위 유격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야지만이 안전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도장도 좀 두껍게 이렇게 도장이 되어 있는 자전거들은 오랫동안 타셔도 색 변함도 없고 그러니까 접이 부위에 도장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도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제품이 바로 힐라리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은 지금 색상은 총 4가지고요. 이 컬러는 다크 그린 컬러입니다. 보시면은 좀 어두운 그린 빛이 좀 돌고요. 유광이 베이스입니다.
앞쪽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운트가 되어 있어서 뭐 가방이라든지 앞에 렉을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홀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9 사이즈의 폭이 좀 넓은 타이어를 장착을 했고요. 그로 인한 장점은 승차감이 좋습니다. 승차감이 좋고 뭐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 또는 인도의 벽돌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높낮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곳을 주행을 할 때 오히려 좀 안정감 있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시마노 8단 변속기 장착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서 좀 하나 아쉬운 점은 시마노 알투스였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시마노 투어니 변속기가 장착된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지금 자전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다른 브랜드의 마이크로 시프트라든지 이런 그 변속기가 장착되지 않고 시마노 변속기가 장착됐다는 거는 뭐 그렇게 흠잡을 만한 부분은 아니라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디스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림 브레이크인데 림 브레이크에서의 장점이 디스크 브레이크의 장점만큼 못지않게 많습니다. 일단 디스크 브레이크와 다른 림 브레이크의 장점으로 하나 첫 번째는 관리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로 인해서 주행 중에 디스크 브레이크의 간섭으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되는 부분도 없고요. 또 우리가 접고 펴고 했을 때 디스크 로터가 휜다거나 하는 걱정 때문에 접어서 싣고 할 때 그 부분을 좀 조심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탁탁 접어서 신경 쓰지 않고 접어서 차에 싣거나 어디 뭐 이렇게 한 구덩이에다 그냥 툭 집어 넣어도 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관리가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뭐 물론 디스크 브레이크가 뭐 브레이크 제동력에서는 림 브레이크보다는 높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제동력이 굉장히 필요로 한 산악 자전거를 탄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필요한 요소이지 이렇게 도시명 자전거에서는 있어야 된다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오히려 디스크 브레이크가 아니기 때문에 무게가 조금 더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 브레이크로 들어가게 되면 휠에 디스크 로터도 달려야 되고 브레이크 캘리퍼도 장착이 돼야 되고 그만큼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로터가 없이 그러니까 휠을 잡아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품도 빠지고 무게적인 부분에서는 또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렇게 파손이 났다. 이제 장점 세 번째인데 뭐 내가 자전거를 파손이 났다. 어디 부딪혔다. 사고가 났다. 그렇게 휠이 휜다거나 문제가 됐을 때는 부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처할 수 있는 부품이 꼭 이 제품이 아닌 다른 거에 대한 이제 호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비싼 부품을 쓰고 싶거나 아니면 아예 좀 저렴한 부품을 쓰고 싶거나 이렇게 내가 선택의 폭이 좀 넓다는 게 이런 림 브레이크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거는 뭐 꼭 이게 림 브레이크 좋다, 뭐 디스크 브레이크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또 서로의 장단점은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내 스타일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 어쨌든 뭐 그러니까 접이식 자전거의 디스크 브레이크는 굳이 없어도 된다. 하지만 만약에 디스크 브레이크를 장착을 한다면 이왕이면 기계식보다는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전 개인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아니라고 치면 차라리 이런 V 브레이크가 저한테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더 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장은 좀 작년과 다르게 폭이 좀 좁은 슬림한 안장, 전립선 안장이 껴져 있습니다.
어떤 이제 대부분의 소비자분들 이 가격 찾는 이런 소비자분들은 좀 두툼한 안장들을 선호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엉덩이가 많이 아픈 경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좀 더 두툼한 안장을 좀 원하시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슬림한 안장은 그 초반에 이제 그 안장통이 발생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오랫동안 장거리 라이딩을 하거나 이제 어느 정도 안장통은 내가 자전거를 계속 타면 탈수록 안정통은 좀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자전거를 잘 타시는 분도 많은 거리를 타게 되면 안정통은 옵니다. 그로 인해서 패드 바지를 입는다거나 자신의 신체에 맞는 안장을 찾아서 장착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해 나가는 거지. 어떤 안장도 뭐 오래 타서 안장통이 없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자전거를 타시면은 안장통은 다 오고요. 좀 덜 오느냐 많이 오느냐의 차이인 거지. 어, 아예 없는 안장통이 뭐 없다 이런 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짧은 거리를 동네에 타신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두꺼운 안장, 그러니까 넓은 안장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페달질을 하지도 않고 단거리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안장으로 오래 타게 되면 이 다리가 슬립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넓다 보니 이게 우리가 페달질을 하면서 자꾸 이제 다리 허벅지 안쪽에 슬립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자전거를 많이 탄다거나 뭐 이제 좀 고가의 자전거로 갈수록 안장은 되게 다 슬림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사람의 신체가 다 다르듯이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가게 되면 자신의 그 신체와 좀 흡사하게 맞는 사이즈의 안장들을 선택하시는 게 이제 그 다음 단계인 거죠. 이 때문에 이 지금 안장은 처음에 안장통은 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극복을 하게 되면 장거리를 탄다거나 이럴 때는 오히려 뭐 나을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판단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살 때 그냥 타시다가 불편하면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은 처음부터 좀 두툼한 안장으로 바꾸셔서 타시다가 뭐 더 좋은 안장으로 바꾸셔도 되고 뭐 그거는 소비자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마노 브레이크랑 변속 레버 일체형 사용했고요. 그립은 이제 기본 락 그립을 장착했습니다. 앞뒤 보시면은 QR 방식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QR. 손쉽게 바퀴 탈부착 가능하시고요. 그 앞뒤 폴딩 자석도 있어서 접었을 때도 딱 붙어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번 색깔은 이제 블랙 컬러입니다. 예. 무광 블랙이고요. 올 그냥 전체적으로 다 블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그 유광으로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로고를 약간 유광 처리를 했는데 이게 자세히 봐야 좀 이렇게 보이지 그냥 이렇게 보면 전체 그냥 다 무광 같은 느낌입니다. 이게 이제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심심한 뭐 느낌? 뭔가 좀 포인트가 전혀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고급진 느낌이 안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올 블랙이어서 더 좋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약간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자, 블랙 컬러였고요. 이번에는 이제 유광 블랙 컬러입니다. 자, 유광 블랙 베이스에 로고는 레드 컬러를 넣어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뭐 가장 뭐 무난한 컬러가 이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자전거를 뭐 블랙 어두운 계를 선호하다 보니 이거는 무난하게 이제 뭐 대부분 소비자들이 선호해야 할 컬러일 것 같습니다. 이번 컬러는 퍼플입니다.
보시면은 자 약간 연한 보랏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로고는 이제 화이트 처리하여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물론 꼭 여성분들만의 색상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남성분들도 충분히 좋아하실 수 있는 뭐 색상.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 블랙과 화이트에 너무 이렇게 흔하다 보니 이렇게 좀 다른 색상을 원하시는 소비자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원하시는 소비자분들에게는 추천드릴 만한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